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225개입니까? 기초단체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거일 뿐이죠. 그리고 실은 강서구청은 그 3개 가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사람 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선돼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당연하게 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급하게 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공직자 비밀 누설죄 그런 걸 적용해 가지고 김태우 전 국무총장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2년 3년에도 아직 처음 재판도 안 했는데 지기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의 법적인 감정으로는 그건 공익제보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참 억울한 면도 있고 법정신에도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석해 놓고 좀 시기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또 구청장까지 공천에서 나간 게 약간은 또 성급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국민들한테, 내지는 강서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이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일면일 수도 있다. 이걸 너무 말이지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잡다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그걸 갖다 선동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죠. 그걸 몰랐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밀어붙이는, 저는 그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밀어붙이니까 안 되더라, 또 여기서 교훈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구나, 봐야 될 필요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온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 그 다음에 나라의 건국, 그 다음에 6.25를 갖다가 맞이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이겨내고 기초를 다진 이분도 그때 국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외국까지 나가서 거기서 돌아가셨고, 정말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기초 초석을 다녔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18년간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유경수 여사님, 또 대통령 본인도 흉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참 예수님도 물론 지금까지 2000년 이후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예수님도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동족들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고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참 얻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받았던 이 조건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가고 추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225개 기초 단체장 선거 중에 하나를 졌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못 정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에 너무나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다. 그럼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보수 진보 중도가 있다는데 중도층이 있다는 게 중도란 건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다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는 뭐 극단적으로 맹종하고 이런 게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의 품격, 그 다음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모습. 지금 뭐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갖고 있는 자기 지지 기반 세력 외에 이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게 뭔가, 정치인들이 저는 그걸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한번 뭐 소련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얼마나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침공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 사람 집단의 생각들을 갖다가 선도해 갖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윤 대통령이 지금 그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년에 총선만을 생각하고 거기서 내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해서 국민들 전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국가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 당락에 또 본인들의 이익에 필요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맞는 정당한 견해인 것처럼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좀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가고 허물어져 같은 이런 지금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애교 문제를 정말로 각고의 힘을 다해서 이걸 하나씩 지금 자리 잡혀가고 추슬려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225개 중에 하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대통령이 지라는 이러한,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각 뭐 지역에서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됐지만은 그래도 국가기관이고, 지금 현재는 저는 정말로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꼭 내년에 나는 공천 받아 가지고 남이 눈치를 주든 안 주든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 하고 폼 잡고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좀 많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원전 탈원전 사건이라든가 새만금, 뭐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삐뚤어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서민들은 고달픈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갖다가 제대로 한번 맞춰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당내에서도 그게 뭐 너무 이런, 한번 다시 이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길이 뭔가 한번 정치인들 연구를 해 보시고, 좀 국민의힘 뭐 이렇게 김기현 대표도 이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뭐 사무총장하고 뭐 부총장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한번 리드할 사람, 그게 안 되면은 뭐 이제 국민들이 또 보고 판단하겠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 윤 대통령님께 한 두 가지 정도 제언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작년에인가요? 그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금융업계에서 뭐 10억인가? 이득이 10조인가요? 남아가지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전부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과급으로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 가가지고 지금도 여유 있게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 죽을 둥 살 둥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서민들이 빌려간 돈에다가 기준금리 올린다고 대출금리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나머지 돈 은행에다 돈 많이 맡겨 가지고 이자 수익을 누리고 있는 부자들한테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나눠 쓰고, 그리고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그 주거 때문에 대출 금리 얻은 사람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든지 그 하고 있는 일을 갖다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빌린 돈에다가 금리를 가산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업하고 진짜 이제 최빈민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애교 부분, 국방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정말로 서민들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뭐 대통령실이나 당정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자 수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는 의견 절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번 해서 무슨 뭐 소주성 뭐 이런 정책 폈던 사람들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정책을 위반하고 금리 정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대통령께서는 한번 보시고 꼭 한번, 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의 정말로 중도에 있고 지금 그까지 전 정부에 투쟁을 하느라고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 선명하지 않다. 무슨 이거 뭐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정말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제대로 된 뭐 식탁을 이렇게 받을 때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음식 섞어가지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꼭 정치가 꼭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밥이라고 그럽니까? 구분되어지지 않는 거. 이것 말고 윤 대통령님이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안보하고 외교 쪽은. 근데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정말로 그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어떤 그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우리 윤희숙 씨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하고 직접 관계도 없고 뭐 이런데도 깨끗하게 탁 털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정치인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 나온다 해도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으라도 뭐 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 국회의원 한번 했다고 평생 연금을 받고, 이러니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어요. 지금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려고 고생한 사람들은 다 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정책이 실시되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서운한 감정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민들은 너무 이거 지금 요즘 금리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떤 우리 대통령께서 해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